왜 책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은 유튜브가 있을 거고요. 제일 많이 보시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클론 코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책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드를 쳐보는, 그죠? 코딩을 해보는 방법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책으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러니까 책은 생략하고 유튜브랑 코딩 또는 클론 코딩이면 보면서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영상 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냥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지만 클론 코딩으로 따라 쳐봐도 돌아서고 나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장기술만 배운 거죠. 어떻게 코딩 하더라 뭐 이런 장기술만 배운 거지, 실제로 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좋은 개발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공부를 위해서는 책이 좋습니다. 유튜브보다는. 물론 유튜브에서 개념을 잘 다루고 콘텐츠를,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영상들은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개념을 익히기, 어떻게 개념을 공부하는지는 좀 이따 제가 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책은 반복 학습이 되죠. 그죠? 저기 적어 놓을게요. 개념 학습. 그 다음에 이거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소설책 읽듯이 막 이렇게 쭉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책을 처음에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대부분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쭉 그냥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갔는데 하나도 모르죠. 보면 본 거는 같은데 뭔지를 잘 몰라. 그래도 넘어가요. 그랬다가 다음에 내가 이제 실무에서 코딩을 하죠. 실제 어떤 걸 만들다가 그 책에 그게 있었어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의 남의 얘기죠. 그 사람들만의 얘기인데, 내가 다시 코딩을 하다 막혀서 다시 찾아보려고 가서 본 거는, 이거는 그때부터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이 스토리에 기반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책 내용이. 책에 뭐 글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나한테 내가 느껴지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들이죠. 그때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유튜브 영상에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얘는 뭐 어떻고 이렇게 낙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책은 낙서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일로 갔다. 그러니까 좀 이따 책을 보면서 합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지와 알미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다시 봤어. 내가 저번에 봤던 거. 나 그거 알아. 그 유튜브에서 봤어.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죠. 그 영상을 보면 그때 알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거 책에서 봤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아직. 그 책에 있다라는 거 인지만 한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펼치기 전에, 그 페이지를 펼치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보지 않고 한 번 보고 두 번,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회독은 빠르게 읽고요. 한번 책을 빠르게 읽고, 2회독일 때 내가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3회독 때는 내가 한번 쳐보고, 바쁘신 분은 1회독, 2회독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고, 머리 좋으신 분은 1회독만 하셔도 되겠죠.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건 인지고, 내가 실제로 아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 빈 여백에다가 책에 쓰는 거죠. 막 써놓고 다음에 이제 찾아봤을 때, 그땐 정말 잘 이해가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또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건 책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2회독한 책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1회독 하면서 표시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연필을 들고 이렇게 지울 수 있도록만 표시를 하면 잠도 좀 덜 오고 좀 집중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전철에서 공부할 때도 뭐 연필을 들고 공부하는 게 훨씬 집중도 높아집니다. 안 그러면 더 졸립죠. 그리고 전철에서 공부할 때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서서 공부하는 게 낫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뭐 스케치 하듯이, 우리가 데생 하듯이 막 그려져 있냐면,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로. 누구한테? 이 책한테 이게 맞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설명해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다트를 씁니다. 그래서 북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북다트 준비해 놓고 북다트로 내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될 것들은 북다트를 꼽아 놓죠. 그래서 꼽아 놓고 커링이 뭐냐 이렇게 이제 쭉 합니다. 이런 것도 설명해 보고 내가 이해한 부분을 적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커링이다. 그리고 이건 실행 컨텍스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를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실행 컨텍스트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실행 컨텍스트를 그리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히죠, 자리를.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합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글씨가 되게 많죠. 이건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물음표 크게 이렇게 달아 놓는 거죠. 지우면 되니까. 그래 놓고 내가 이제 다음에 책을 볼 때 이 물음표 또는 이 물음표 친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럼 지우면 되겠고, 이렇게, 그죠? 지우면 되고, 어쨌든 계속 써보는 거예요. 용어도 써보고, 체이닝 써보고, 이거 써보고, 이 소스 이런 뜻이고, 이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보면 돼요, 책을. 그래서 뭐 이거 저작권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더럽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코드가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러면은 이걸 다 하나하나 내가 씁니다.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 이건 이런가 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수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죠. 그래서 아 요거는 59쪽에 있더라.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게 59쪽에 있는지 차례대로 읽으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코딩을 하다가 참고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어딨지? 라고 찾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를 적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이해해야지 내가 기억에 남아요. 아까 개념을 이해 못한 거는 뭐죠? 알미 아니고 인지죠. 인지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해한 거 쓰고, 그리고 실제로 샘플 코드도 내가 써보고, 쳐보기 전에 여기서 먼저 써요. 바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고,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VS 코드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면 걔가 서제스트 되기 때문에 이런 문법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남죠. 코딩 테스트 볼 때, 입사할 때 손으로 쓰는 것도 많거든요. 종이에다가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고 노트패드만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동영님 책 한번 봅시다. 네, 동영님도 책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형광펜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3회독, 4회독 가면 이제 연필로 더 이상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이나 색깔펜 같은 걸 쓰셔도 돼요. 부랴부랴 이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예요. 예, 똑같네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보면은 글씨를 많이 써놨죠. 그죠? 이 지혜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한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다시 얘기했다가, 또는 뒤에 뭐 뒷부분을 봤어요. 보고 나서 다시 이제 2회도 갈 때 보니까 이게 틀렸을 수도 있죠. 이게 틀렸으면 여기서 이 부분을 보정해야 돼요. 다 틀렸으면 다 지워야겠지만, 예. 그래서 내가 1회도 갈 때는 이렇게 이해했었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이제 추가로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책들도 한번 볼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예, 깔끔하게 표시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책은 깨끗하죠. 자, 이 책은 CSS 책인데 깨끗합니다. 하나도 표시 없죠. 지금 이분은 지금 1회도 가고 있어요. 소설책처럼 읽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보셨어요.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아까 지하철 얘기 잠깐 했지만, 지하철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는 알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도 책으로 공부하는 거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뭐 집에 가도 거의 책은 안 보죠. 그러니까 책으로, 지하철 같은 데서는 책으로 공부하시고 1회독, 2회독 반복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뭐 내가 30분이다 편도, 그러면 왕복 1시간이죠. 하루에 1시간씩 보면 일주일이면 한 권 읽겠죠, 소설책이라면. 근데 기술서적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몰라도 다음에 찾아볼 때, 내가 코딩할 때 찾아보면 그때 내 얘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추가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